VAR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프리미어리그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 축구계는 VAR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뉘며 VAR은 축구 경기의 규칙과 판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리그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VAR은 오프사이드나 파울 판정 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이로 인해 부당한 판정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클럽들은 VAR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로 인해 실망할 때도 많다. 특히 PL은 VAR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리그다. 파울이나 득점 상황에서 VAR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심이 VAR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주심의 결정은 경기의 결과뿐만 아니라 리그의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주심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영국 더 선은 VAR 없이 이번 시즌 PL의 12경기 결과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의 순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현재 PL 순위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널, 토트넘 하스퍼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브라이튼, 스트햄 유나이티드, 첼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1위에서 발생했다. 현재 4위인 토트넘이 VAR 없이 경기를 치렀다면 1위를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경기 무패 행진은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더 선은 토트넘은 리버풀전에서 루이스 디아스의 득점이 잘못되었고 아스널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VAR 없었다면 현재 PL 1위는 맨시티가 아닌 토트넘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이 1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맨시티, 아스널, 그리고 리버풀의 순위가 하락했다. 현재 리버풀과 아스널의 승점이 동일하지만 더 선이 공개한 가상 순위에서는 맨시티와 아스널이 승점 동률로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5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더 선은 VAR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팅엄 포레스트였다고 밝혔다. 아스널과 첼시는 VAR로 인해 3번의 수혜를 받았지만 반면에 그들은 VAR로 인해 3번의 피해를 입었다. 결국 VAR의 도입이 어떻게 경기 결과와 리그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것은 약속과 달랐습니다. 현재 토트넘 하스퍼는 주장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핵심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며 현재 리그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국제경기 후에 5주차에 에스턴 빌라와 1주차에 맨체스터 시티와 연속으로 경기를 가져야 하는 어려운 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팀은 핵심 선수들을 대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의 미드필더 자리인 제임스 매디슨의 대체자 후보 명단이 거론되고 있어 많은 토트넘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명단에는 토트넘의 전설적인 전 선수도 포함되어 있어 부상에서 회복 중인 매디슨마저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축구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과연 누가 토트넘으로 이적할까요? 우리는 세부 정보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 구성을 재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팀에서 정확한 패스를 손흥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 포지션의 대체 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3주 전 경기 도중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매디슨의 발목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매디슨의 발목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장기 결장이 예상되며 그의 복권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약속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 하스퍼는 주장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에서 울버햄튼에게 패배하며 현재 리그 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 경기 이후에는 에스턴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와 연속으로 맞붙어야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팀은 핵심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제임스 매디슨의 대체자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단에는 토트넘의 전설적인 전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상 중인 매디슨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축구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습니다. 과연 누가 토트넘으로 이적할까요? 우리는 세부 정보와 팬들의 반응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 팀 재구성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팀에서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중앙 수비수와 미드필더 포지션의 대체 선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매디슨을 대체할 선수의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은 3주 전 경기 중 발목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매디슨의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매디슨의 발목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장기 결장이 예상되며 그의 복권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카 모드리치는 크로아티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성과로 그는 골든볼을 수상하며 발롱도르, 즉 세계 최고의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았습니다. 비록 모드리치가 축구계의 영광의 길을 걸었지만 이번 시즌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이 한 클럽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메니 그리고 젊은 재능 주드 벨링햄을 여름에 영입하며 팀의 중원을 세대 교체했습니다. 모드리치의 출전 시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레벨레보에 따르면 모드리치는 모든 대회에서 242분만 출전했는데 이는 지난 시즌 같은 시점의 406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영국 매체 더 선에 따르면 모드리치는 과거 가레스 베일이 그랬듯이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전설적인 위치를 확립한 손흥민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모드리치가 호흡을 맞추게 되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매디슨 대신 벤탈쿠르나 사르가 아닌 토트넘의 전설 모드리치가 그의 미드필더 포지션에 영입될 수 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표했으며 이는 언론에서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드리치 영입은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며 매디슨은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레디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모드리치는 손흥민의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매디슨은 모드리치에 비해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모드리치가 합류한다면 매디슨을 주전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등등. 사람들은 모드리치가 합류할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디슨은 손흥민과의 경기 후 충돌과 불만을 표출하는 등 개인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상은 충돌이 아닌 자체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논란도 있어 매디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매디슨이 회복 후 토트넘에서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